네, 실용경제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합리적 선택과 비용 편익 분석에서 첫 번째 주제 희소성과 기회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해가지고 희소성의 원리라고 나오는데요. 자, 희소성의 원리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데 비해서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은 유한하다, 한정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희소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희소성의 원리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런 선택의 문제는 가계, 기업, 정부와 같은 경제 주체들이 모두 또 어떤 경제 체제에서도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바로 선택이다. 그래서 희소성의 이 원리 때문에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2번 특징 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은 희소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 사무엘슨의 경제학의 3대 문제 참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제학의 3대 문제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은 교과서를 반드시 보고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희소성 때문에 그렇다. 희소성은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존재하는 재화의 양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다. 희소성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희소성은 역사적,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중세유럽의 귀족들이 결혼 반지로 사용하게 되면서 다이아몬드가 희소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다이아몬드는 아무 의미 없는, 아무도 쓰지 않는 그런 재화였다가 유럽의 귀족들이 결혼 반지로 사용하게 되면서 희소성 가지게 된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석유 같은 자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시는 생수 같은 자원들도 역사적,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진 사례에 해당되어진다. 그래서 희소성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회비용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 기회비용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포기된 여러 가지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것 하나를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택에도 반드시 기회비용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특징,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할게요. 자,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이고요. 자, 비용 편익 분석을 위해서는 우리 한계 원리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한계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을 비교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활동을 함으로 해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는 한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용과 함께 항상 한계 편익도 고려해야 되는데, 어떤 경제활동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을 우리는 한계 편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말한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에서는 만족감과 같은 비금전적인 것들도 포함되어진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을 계산하는 거, 그걸 우리는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한다.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할 때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을 때만 그 행동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떠한 선택에 따른 비용보다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편익이 더 큰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몰 비용입니다. 개념.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발생해 버렸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또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우리는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되돌려 받을 수 없는 비용입니다. 매몰 비용. 그래서 과거에 이미 결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매몰 비용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선택에 있어서는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을 더 이상 고려하면 안 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몰 비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사람들이 모든 상황에서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뷔페에 가서 사람들은 이미 배가 엄청 부른데도 계속 먹고 있죠. 왜 먹습니까? 네, 본전 생각, 매몰 비용에 집착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가 너무 재미없습니다. 하지만 영화 비용, 영화비, 회수가 불가능한 매몰 비용이죠. 영화비가 너무 아까워서 매몰 비용에 집착해서 재미없는 영화를 계속 보고 있는 경우가 생기죠. 따라서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매몰 비용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할 때 이미 지출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이 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 자, 첫 번째 개념 보도록 할게요. 개인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요거를 우리가 철학 개념으로 구성의 모순이라고 하는데요. 구성의 모순. 부분으로는 참이지만 전체의 합은 거짓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구성의 모순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볼게요. 버스를 탈 때 개인적으로는 새치기를 해서 먼저 타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이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버스 타기가 더 어려워지고 위험이 증가하게 돼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잔 메이나드 케인스라는 사람이 절약의 역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경기가 불황일 때, 엄청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은 절약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절약하게 되면 불경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은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구성의 모순이라는 이 개념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